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장기표 직격 시간은 매주 월요일 날 이 프로를 진행했고 드디어 연말을 맞이해서 2021년 장기표 직격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장기표 직격 시간을 통해서 장 대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뉴스와 정보에 대해서 그의 솔직한 분석과 그리고 그의 의지를 드러내는 여러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새로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박찬종 TV를 대표하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우선 금년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장 대표가 정치적 현장에서 또는 가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정의를 회복해야 되겠다는데 아마 귀결될 것입니다. 소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시청자 여러분, 특히 우리 박찬종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 정치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직접 신문을 본다거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치적인 행사에도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에 이런 말씀을 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 꼴도 보기 싫다. 정치인들 나오면 텔레비 틀어버린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정말 정치 꼴도 보기 싫고 또 정치인들 텔레비에 나오면 정말 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사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꼴로 보기 싫을수록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서 저는 그것에 따라서 저는 행동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박찬종 TV를 말하자면 열심히 시청하시고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아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 꼴보기 싫다 해버리면은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특히 꼴보기 싫은 정치가 더욱더 국민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꼴보기 싫으면 꼴보기 싫을수록 오히려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정치적인 활동에도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박찬종 TV 시청자 여러분의 이 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 그리고 또 거기서 나타내 보이시는 또 뜨거운 애국심에 정말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난 한 해 참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넘어서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국민을 무시한 정말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을 강요한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이 문재인 정권의 지긋지긋한 정치를 끝장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고 지금은 사실 이 공식적인 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 간에 약간의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이유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나 국민을 괴롭혀왔고 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못지않게 나라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정권교체는 되리라고 보고 아무쪼록 내년도에 그러나 되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국민들이 특별히 노력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정치, 그런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 다짐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들었지만 충분히 못한 점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종 TV에서 장기 표시 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표 대표는 저보다 대학 학년으로 따지면 약간 후배이긴 한데 그런 대학교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광야에서 외로운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정의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정의의 내용은 이 땅의 자유민주 질서를 개화시키고 그것을 정착시키고 뿌리내려야 되겠다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흔히 장 대표를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는데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북주사파 운동권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를 수호하는 편의 운동권, 그 운동권의 대부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난 한 해에도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고 난 이후에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과 대장동 게이트에서 천문학적 상상을 초월하는 이득을 취한 소수의 집단들에 대한 그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일을 어제까지도 아마 오늘도 가투를 아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장기표 대표의 금년에 그가 쏟은 우국 충정, 자유민주 질서를 지킨 데 있어서의 그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예. 우선 3월 9일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성큼 다가왔어요. 오늘이 27일이니까 뭐 주말 지나면서 1월 1일이고 1월 1일이 되면 실제로 선거가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성큼 다가왔는데 이 대통령 선거의 의미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 5년의 심판인 동시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 드러낸 그 정권의 성격이 친 김정은이었다. 친 김정은 정권이다. 그거의 심판 그리고 친 김정은 정권의 연장이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해 보시죠.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재명 씨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겉으로는 명분으로는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말하자면 건설업자들 또 건설 시행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이거를 불로소득을 환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표현이 용감한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요 완전히 그냥 사익을 편취한 겁니다. 사익을. 그 공영개발 해가지고 이재명 씨는 지금 5,503억 원을 성남 시민들한테 성남시에 이익이 되려 했다는데 그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5,503억 중에요 2,651억 원 그 1공단에 공원 조성한다고 쓰는데요. 그 하던 그 성남 그 대장동에서 벌어 들어온 돈 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공단 그 개발하는 사람이 그 신흥정밀하고 그 컨소시엄이 되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땅 개발하면 그 일정 부지를 그 공원으로 본래 조성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그 대장동 개발해가지고 그 조성 그 2,561억 원 사용 안 해도 될 때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 가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미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거기 가서 보고, 야, 정말 성남이 돈이 많다. 성남이요, 돈이 많습니다. 옛날 그저 71년도에 광주 재단지 밀란이 일어날 때 그때 생각해가지고 성남은 좀 아직도 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이 지금요, 분당, 판교 이렇게 들어서 저 전국에요, 지방세 수입이요, 제일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성남이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 공원에 가보고도, 이야, 참 정말 시설 잘 해놨다 싶습니다. 그 옆에다가 또 공원 또 왜 만듭니까? 그 만든다고 2,561억 원. 그것도요, 성남에 성남 역사박물관이라는 거를 짓고 있는데, 그 이제 이른바 노동운동의 성지라고 불려지는데, 그게 사실 주사파 경기동부 연합의 성지처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대장동 사람들이 그 판교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그 터널 뚫는데요, 약 한 그 7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성남 시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래 그 대장동 개발 사업, 주택 개발 사업 하는 사람들이 다 뚫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5,503억 원 가져왔다 해도 그 다음에 거기다가요 1,800억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1,800억 중에요 성남 시민 100만 명한테 10만 원씩 나눠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러나 놓고 무슨 뭐 공영개발의 이름으로 성남시에 5,503억을 안겨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자체가 거짓말이고, 저 말이 길어서요 짧게 줄입니다. 성남시가 어쨌든 거두어들은 돈이 5,503억, 그 다음에 김만배 씨 등이 벌어들은 돈이 8,700억입니다. 8,700억. 지금까지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이익만 해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거둘 이익까지 보태면 1조 6천억입니다. 1조 6천억.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집값이 올랐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친 집값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을 통해서 성남시에 이익 안겨줬다.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는다. 더 뻔뻔스러운 것은 그걸요 곽상도 씨가 돈 50억 주워놔 놓고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워놔 놓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게이트. 자기는 그저 자랑거리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지난 토요일 날 매일 지금 한 45일째 되는 것 같은데, 성남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후보의 그런 이 배임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야탐역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제가 거기 가서 연설을 했는데 영하 한 9도쯤 됩니다. 근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요컨대 이처럼 성남 시민들조차도 이재명 후보의 그 배임 행위를, 배임뿐입니까? 거짓말. 그날 그 연설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한기 씨 같은 경우, 김문기 씨 같은 경우,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 그때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열흘 넘게 호주, 뉴질랜드 여행도 같이 하고, 또 어디 가서 또 토론회도 같이 하고, 표창장도 주고, 말하면 자기 말 맞다는 자기 부하 직원 아닙니까? 부하 직원도 그냥 뭐 국어 공무원이 아니라 개발 1처장이었지 않습니까? 표창장 받을 정도의 그 사업에, 대장동 사업에 큰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몰랐다 이거야. 사진을 다 지금 내놓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대통령 되면 어찌 될까 싶고, 또 이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동부 연합의 소굴이 바로 성남입니다.
그래서 그 김미시, 이석기 이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라 장래가 걱정됩니다. 내년 3월 9일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극좌파의 비밀 조직인데 거기에서 지난 주말에 가석방된 이석기 씨의 그 세포들이 거기 활동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핵심이 지금 현재 성남시장 때 이재명 시장 측근에서 일을 했고 지금 대통령 후보의 핵심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승계하면서 동시에 더욱 더 친김정은 쪽으로 가는 정권이 운용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장 대표가 들으신 것 같고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가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이재명 후보는요, 하여튼 이 경기 동부 연합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 김미희 씨가요, 그 이재명 씨 처음 그 성남시장 됐을 때 그 인수위원회 행복 시민 인수위원회인가 그런 인수위원회 대표를 맡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도권에서 미친 집값을 그 충동하게 된 계기로서도 대장동 개발. 네. 그것은 땅 소유자로부터는 헐값에 매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지은 아파트 분양가는 높이 책정해가지고, 예. 결국 그 부담이 이 땅 주인에게는 이 막심한 그러니까 피해를 안기고, 그 다음에 입주자들에게는 높은 집값을 사들이게 해가지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몇몇 사람들이 갈라먹었다. 예, 예.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면요, 완전 행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있을 때는 해제되기 전에는 아마 평당 100만 원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100만 원 미만. 근데 이거를요, 주민들한테 얼마나 줬냐? 3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300만 원을 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시장이 시장 돼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그 우리한테 300만 원씩 줬으니까 좀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이 300만 원을 원주민 그 토지 소유자한테 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에 팔았느냐 하면요, 평당 1,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김만배 등이 8,700억 원의 돈을 벌었다고. 돈을 벌 수밖에 없죠. 평당 300만 원에 사가지고 1,6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렇도록 한 사람이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근데 거기다가요,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시세대로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리고 이게 아파트 가격 폭등, 미친 집값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 물론 제일 크게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크게 미친 집값을 만드는데 아파트 가격 폭등에 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당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새해에 우리 국민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바라다 보면서 그 후보의 자격과 자질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정확하고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장 대표가 우리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죠. 예, 예. 하여튼요, 아무쪼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정권교체가 꼭 돼야 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다음 정부가 잘한다는 보장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잘못하는 정권은요,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 특히
이 박찬종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정론을 그동안에 듣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언론들도 많고 특히 또 유튜브 방송도 많지만 박찬종 우리 대표님만큼 진짜 정말 정론을 펴시는 분입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이 박찬종 TV에 우리 박찬종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을 굉장히 저는 다행으로 또 영광으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 연말에 좀 아쉬운 소리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제가 우리 박 선배님하고 잘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제가 사실 이 방송에 이래 딱 정기적으로 잘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잘 아는데, 그동안에요, 정치하시느라고, 뭐 어디 여당의 무슨 뭐 장관이나 뭐 그런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월급 받는 일은 별로 못 하시고 계속 돈 쓰는 정치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스튜디오나 등등을 보면서 제가 안쓰러울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박 대표님 마음 놓고 좀 이래 유튜브 활동도 하고 또 다른 활동도 하실 수 있도록 후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렵고 또 이 세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요, 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시 또 전공교체 안 되면 뭐 이민 가는 거는 뭐 물론이고 뭐 심지어는 죽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걸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걸 저는 실패하는 순간에는 저도 뭐 낙담이 좀 되죠. 그러나 바로 저는 이것이 나의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우리 여기 한자 사자성어로 말하면 전화위복입니다. 저는요, 뭐 매번 뭐 1등하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을 수 있는 그 지혜, 그 능력, 전화위복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능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지어는 요즘 뭐 집안에서도 저는요, 뭐 우리 집은 남들은 보면 저 집은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터득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금년에는 못 뵙겠는데 내년 초에 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해 며칠 안 남았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희망찬 그런 새해를 맞으실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장 대표께서 금년 마지막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